반갑습니다. 미경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EBS에서 또 부모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딱 단어 하나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디지털.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돈이 디지털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직업의 80%가 사라지고 90%가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부모 노릇하면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저는 신납니다. 다 키웠거든요. 벌써 30대, 20대 후반 그리고 막내가 있는데 막내만 아직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정말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생 이렇게 키우고 있다면 요즘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지난 2년간 얼마나 힘드셨는지 집안에서 아이들 교육, 미래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나눌 얘기는 코로나 끝났고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착각하고 계시거나 혹은 분명히 변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라고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집중적으로 정보와 방향을 드릴 겁니다. 아마 오늘 이 한 40여 분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필기할 노트 한 10장 쓰시고요. 그다음 방향 딱 잡으시고요. 그래 이거야 라고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부모가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알고 해야 될까요? 아이한테 부모는 미래고 모든 것이니까요. 그냥 아이에게 환경은 어쩌면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자, 코로나 시대에 태어난 아이도 있고요. 코로나 때 7살, 8살 맞은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이 아이들의 운명은 우리 때보다 너무 혹독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2년간 학교를 다니는 동안 외부 환경은 너무나 바뀌었고 10년 후에 그 아이가 가져야 될 미래, 직업, 학교 이것들이 다 방향을 피봇이라고 합니다. 살짝 바꾸는 것. 탁! 다 피봇해 버렸거든요. 바꿨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난 2년간 선생님은 그럼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뭐 죽을 뻔했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2020년 1월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강의는 막 200명, 500명, 1000명 대규모 강의라서 완전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살면서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산 내 커리어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문을 닫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완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아. 처음에는 그냥 TV 보고 뭐 맥주나 마시고 좀 쉬려고 그랬어요. 점점점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큰일 났다. 거기다가 직원들의 반 이상을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주 수입원은 내 강의였거든요. 다 사라졌어. 어떡하면 좋아. 이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생각했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돈이 땅 밑으로 사라지는 일은 없어. 내가 이전에 강의에서 벌었던 현장이 사라지고 강의에서 벌었던 내가 강의하면서 벌었던 내 돈이 사라졌다는 건 그 돈이 이동했다는 뜻이야. 내가 돈 없는 곳에 서 있는 거지.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아? 강의를 안 들어? 근데 오프라인 강의에서 날 안 불러준다고 내가 울고 있어?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시대 흐름이 너무 빨라서 책이 속도를 못 따라잡아요. 책은 기획하고 나오는데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속도 빠른 책은 신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을 하루에 4개 신문을 구독해갖고 방바닥에 펼쳐놓고 이걸 질겅질겅 밟으면서 그러면서 신문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다 메모예요. 그게 코로나 솔루션 노트입니다. 저 혼자 맨날 살기 위해서 내 생계 노트를 적어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딱 단어 하나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디지털.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돈이 디지털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스타, 블로그, 네이버, 구글 여기가 아닌 또 다른 세계로 디지털로 돈이 쫙 몰려가고 여러분 원래 아셔야 됩니다. 돈이 몰려갈 땐 뭐도 같이 몰려가요? 인재도 몰려가고요. 기업도 몰려가고요. 사업 전체 판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다 이동하고 나면 뭐가 없어져요? 직업의 80%가 사라지고 90%가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산업판이 이동하니까요. 그중에 내 직업이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강사라는 직업도 오프라인 뭐 군산 가서 그다음에 청주 가서 대구 가서 여러분 모이세요. 그러면 강당에 1000명 쫙 있고 강의하고 이 시장이 사라지고 다른 시장으로 갈아 끼어지고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시작.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도저히 내가 이 시장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직업은 그냥 죽은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오프라인 강의하던 김미경 직업은 사라졌고 김미경 직업을 다시 창업해야 돼.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이 원래 가졌던 직업은 디지털을 더듬히면서 새롭게 탄생하는 창업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는 정말 아프게 창업했어요.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컨텐츠 회사가 아니고 테크 회사가 될 거야. IT 회사. 그랬더니 애들이 막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개발자가 되자는 건 아니고 지금 내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매일 했던 강의를 매일 하는 효과가 날 수 있을 만큼 온라인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제가 3050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대학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이버 카페에 한 500명 북클럽이 있었어요. 그 북클럽 분들과 함께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디지털에서 뭔가 시작하고 할 땐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 아세요? 다 무료예요. 구글도 무료고 네이버도 무료고 블로그도 무료고 네이버 카페도 무료고 몽땅 다 무료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플랫폼이 다 무료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 DB니까요. 여러분 데이터니까요. 그냥 들어가서 하면 돼요. 무슨 돈이 들어요 카페에. 자 시작했죠?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린하게 애자일하게 그냥 무조건 뛴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5% 연간만 받으면 무조건 시작합니다. 나머지 95%는 그냥 다 뛰면서 자빠지면서 넘어지면서 채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알고 하려면 10년 지나가요. 그리고 어차피 게을러서 공부 잘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급한 대로 뛰는 게 빨라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온라인 대학을 만들었고 지금 우리 온라인 대학은 학생이 무려 6만 5천 명입니다. 직원들 다 나갈 뻔했는데 불과 6, 7명밖에 안 됐던 직원들은 지금 현재 110명으로 늘어났어요. 지난 2년간 김미경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던 강사 김미경에서 이제 스타트업 CEO 김미경으로 2년 동안 변화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2년간 이렇게 세상에 굉장히 빠르게 유속이 엄청나게 빠른 산업 분야에서 느끼면서 인재들이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봤고요. 내 아이들의 미래 직업이 어떻게 변하는 걸 봤고요. 여기서 부모는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2022년은 과연 어떤 해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 말이에요. 올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쇼피파이라고 아실 겁니다. 부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30년에나 일어날 일이 2021년에 이미 왔다.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현재는 버겁다. 왜냐? 힘드시죠?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 미래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 직업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막 수능 보고 막 달달달달달 외워갖고 그냥 이렇게 스카이 대학,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 보내면은 그 애가 졸업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 말이에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 기업들이 그대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다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 교육 시킬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대학은 마지막 목적지 아니잖아요. 솔직히. 대학 왜 보내요? 거기 가려고 보내는 거 아니세요? 그런 좋은 기업들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세요? 근데 기업이 그때도 그 기업의 역할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강자라고 하는 플랫폼 강자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유튜브 있을까요? 메타버스는 언제 와요? 되게 궁금하죠? 2, 3년 안에 열리겠죠. 지금 벌써 눈치 빠른 크리에이터들은 빨리 공부하고 그 중심에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직업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근대화가 일어났던 때요. 한국전쟁 끝나고 1955년, 1960년, 저는 1964년생입니다. 전 충북 증평 사람입니다. 서울이랑 증평의 격차는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그때 영어가 미래라고 영어를 가르쳤고 10년 후 미래를 가르쳤고 증평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도 절대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2022년을 사는데 어떤 부모는 2022년이 아니고 코로나 언제 끝나냐고, 끝나면 다 돌아갈 거야. 걱정 말고 먹어. 걱정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어떤 엄마는 코로나 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가 10년 후가 앞당겨진 거야. 그래서 현재 잘 먹고 건강하게 있는 거 너무 중요하지. 근데 미래에 가서 준비도 해야 돼. 엄마랑 이런 책도 같이 읽어볼까? 야, 엄마 봐라. 아바타 만들었다. 재밌다. 아이들의 미래에 가서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힌트를 주는 엄마가 돼야 돼요. 조금씩. 온라인 사회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애들 요새 어떻게 공부해요? SNS 하나 딱 틀어놔요. 그러니까 너 그거 끄고 공부하라 그랬지 내가. 뭐 흥분하고. 그 애들이 볼 땐 너무 한심하지 않겠어? 뭘 흥분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요새 온라인 접속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학교 교육도 못 받고. 그래서 엄마들의 대화에 미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삽니다. 아이들은. 같은 방향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 저는 부모로서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도 하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도 그냥 누르세요. 여러분도 플랫폼 중심으로 들어가셔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책을 읽고 아는 것과 가서 직접 해보면서 아는 거 다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세상 흐름이 되게 빠를 때는 누가 선생님인지 아세요? 이 빠른 웹 3.0을 대학을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최근 2년 동안 일인데 언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그걸 배워갖고 와서 학생을 가르쳤겠어요? 없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요새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서 6개월간 1년간 그걸 먼저 해본 자가 그냥 스승이에요. 요새는 다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야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부모님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들이 올바른 온라인 사회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 사회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김미경은 온라인 사회성이 되게 좋습니다. 오프라인 사회성과 온라인 사회성 중 뭐가 더 좋으냐 물어보신다면 이제 온라인 사회성이 더 좋아요. 저는 딱 카메라 한 대 놓고 라이브 할 때 카메라 보고 말하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안 보이죠. 근데 마치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엄청 잘해요. 카메라와 그렇게 친구가 돼서 댓글 막 읽어주면서 얘기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제가 요즘에 여러분과 같이 만나서 새벽에 저 514 챌린지라고 새벽 5시에 14일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같이 만나는 걸 하고 있거든요. 비밀 링크 타고 들어와서 다 만나는 사람이 무려 14,000명이에요. 새벽에. 막 해요. 새벽에 울고 막 웃고 결심하고 챌린지 같이 하고 막 난리예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지 아세요? 그거 갖다가 캡처해서 올리고 정말 14,000명이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친해졌어요. 우리는 똑같은 티셔츠도 나눠 입어요. 다 같이 모여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시작. 온라인 사회성. 자, 온라인 사회성을 공부해야 온라인 이 메커니즘을 알게 되고 속성을 알게 돼서 온라인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귀신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익히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요. 사회성이 없어요. 계속 모르겠어요. 게임할 때 보면 막 희희낙낙하면서 하는데 아니 밖에서 애들이랑 놀 때 보면 영 사회성이 없어요. 제가 어떡하면 진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사회성은 왜 사회성으로 안 쳐요? 그것도 사회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회성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럼 여러분은 왜 부녀회장 안 해요? 응?
누가 막 저 부녀회장 선거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싫어, 딱 싫어, 딱 싫어. 나서는 여자 딱 싫어. 그럼 애들은 오프라인에서는 막 반장하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프라인 사회성만 사회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요. 반장이 반드시 사회성이 좋다는 것과는 관계없는 거다. 아시죠? 반장 사회성 없는 반장 본 적 없어요? 오프라인 사회성도 중요합니다. 물론. 근데 여러분 요새 온라인 사회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애들 요새 어떻게 공부해요? SNS 하나 딱 틀어놔요. 어떤 SNS는 이렇게 줌처럼 영상이 다 보이는 게 있어요. 영상 하나 틀어놓고 각자 모습 영상 비추고 싶은데 비춰요. 자기 얼굴 안 비춰요. 저 자기 방 저기 벽 이런 데 비춰요. 내 공간만 비춰놓은 상태에서 8시간 동안 계속 같이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도 먹고 그래 뭐 하고 있니? 하고 있어. 8시간 내내 틀어놓고 같이 공부해요. 8시간에서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애들은 메타버스를 다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온라인 사회성이에요. 그렇게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그러니까 너 그거 끄고 공부하라 그랬지 내가. 뭐 흥분하고. 그 애들이 볼 땐 너무 한심하지 않겠어? 뭘 흥분하는지 모르겠어. 엄마 나 이 방에서 나가면 왕따 당해요. 중요한 건 엄마가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렇구나 같이 하고 있구나. 가끔 지나가면서 저는 그래요. 우리 막내 그렇게 하거든요. 난 엄마다 지나간다. 그럼 네 안녕하세요. 막 애들 인사하고. 애들은 이미 코로나 2년 동안 그런 스타일로 방 안에서 온라인 방 안에서 같이 계속 하루 종일 떠들고 공부하는 게 이미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온라인 사회성 협업 능력도 아이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10년 전처럼 막 게임에만 애들 망가지고 온라인 접속만 하면 망가지고 여러분 요새 온라인 접속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학교 교육도 못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정신이 도전 정신입니다. 판이 바뀌기 때문에 애들은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쉬쉬쉬 막 이러고 키울 게 아니에요. 뭐든지 도전해보고 새로운 거 막 디지털 세상에서 뭔가 막 재밌는 거 해보게 막 도전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거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PDR이라고 아십니까? Price to Dream이라고 합니다. PDR이 뭐냐면 여러분 퍼는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을 살 때 그 주식의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요만큼인데 그 회사의 주식의 가치는 10배야. 그래서 우리는 그 회사가 내년에 이렇게 10배로 성장할 거 믿고 그 가격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주식의 비율이 16배입니다.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현재 가치에 비해서. 스타벅스가 무려 130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스타벅스가 커피 파는데 왜 주식 가치가 그렇게 높을까? 시작. 데이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다 먹으면서 내가 누군지 뭘 먹었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줬잖아. 자, 테슬라 1000배예요. 장난해? 현재 비율보다 미래 주식 가치가 1000배야. 그래서 테슬라가 그냥 로켓처럼 쏘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다 진짜 로켓을 쏘고. 일론 머스크를 어떤 사람은 막 그 완전 뻥쟁이야. 근데 여러분 약간 그 뻥일까요? 실제로 될까요? 막 우주 완성해. 근데 막 실제로 막 쏴.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된다. 할 것 같아. 1000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퍼는 몇 배입니까? 혹시 여러분 때문에 부모가 너무 이해해주지 않아서 아이들은 퍼가 뭔지도 모르고 현재 가치만 높이려고 애쓰고 있지 않나요? 현재 가치 뭐요? 학교 시험, 학원, 지금 성적,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아무리 높아도 주가 되게 낮습니다. 왜냐? 올 1년만 써먹고 못 써먹거든요. 미래 가치가 있어야 주가가 높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주가는 어떨까요? 개인도 하나의 회사입니다. 김미경도 하나의 회사입니다. 김미경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 나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그럼 김미경 주가 폭락.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못 먹고 사는데 직원 다 내보내고. 근데 김미경이 현재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지 뭐 오프라인 강의 있는데 다 쫓아다니면서 막 하고 방송도 조금 하고 이렇게 먹고 살아. 그럼 현재 나의 가치 1배 혹은 2배. 근데 김미경이 공부해 나가면서 미래 10년 후를 대비하고 있어. 그러면 주가 대비 10배. 여러분 아이들은 미래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아이들의 PDR은 어떻습니까? 몇 배입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도와주고 기여하고 손잡고 같이 갑니까? 아니면 오히려 끌어당깁니까? 가만두면 PDR이 꽤 높을 애들. 여러분이 막 지하로 끌어내리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불안하게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네요. 근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아는 거 이외에 모르는 거를 막 말해주는 엄마는 일부러 안 만나시죠. 싸가지 없어 진짜. 잘난 척하고 있어. 지가 아는 거 한다고. 그래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만 계속 만나요. 그게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들만의 막 경지를 쌓아나가. 이게 맞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야 수능 성적 올리려면 어느 학교 보내야 되니? 어디 학원 보내야 되니? 그래서 엄마들의 대화에 미래가 하나도 없어요. 미래가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현재 가치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래 가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삽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 겸 피봇할 수 있는 방향을 살짝 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아이들은 지금 엄마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직접 아이를 티칭하는 사람이 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직접 끼고 앉아서 가르치면 애 결코 좋은 결과 안 나와요. 왜냐?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건 30까지가 넘고 아이들이 알아가야 되는 건 10년 후 미래인데 30까지가 넘는 지식을 갖고 10년 후 미래를 가르칠 수 있는 엄마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책하지도 말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같은 방향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아이와 같은 방향을 보다 보면은 아이가 언뜻 질문할 겁니다. 엄마 나 이런 거 했어. 엄마 메타버스 해봤어? 엄마도 같이 해봤어. 되게 쉽지. 엄마도 해보니까 쉽더라. 거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대. 맞아. 엄마가 책에서 봤는데 이런 게 있어. 하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신문 하나는 구독해서 읽으십시오. 가장 빠른 책입니다. 딱 2가지만 하세요. 아니면 신문이 좋은데 그냥 플랫폼에서 들어가서 보다 보면 꼭 뭐 사게 되는데 신문이 좋아요. 그리고 2번째 한 달에 책 한 권만 읽으세요.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PDR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래 가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의 PDR이 요만큼 높아져야 그걸 대화할 수 있는 수준도 되고 같이 대화를 해줘야 아이의 PDR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아이들과 좋은 대화 많이 하시면서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줘야 돼요. 자, 애들은 엄마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한국 근대화 때도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미래를 보여준 엄마, 방향을 보여준 엄마, 그 집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이 빨리 변할 땐 좋은 방향을 보여주는 엄마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공부를 통해서
어느 방향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 가치는 내가 어떻게 높여줘야 되는 건지, 여기서 엄마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기운 내시고요.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긴 2년간, 3년간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죠? 터널을 나왔을 땐 여러분 자신감으로 아이와 함께 두 손 잡고 여러분이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